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.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던 전 특검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. 그런데 혐의가 불명예스럽습니다.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고 더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. 뭐 대장동뿐만 아니었죠. 뭐 포르쉐 다양했잖아요. 다양한 분에게 다양한 걸 받았다라는 의혹. 전 특검으로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일단은 양재식 전 특검보, 박영수 전 특검의 측근이죠. 측근 중에 측근이죠.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받았다.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수수받았다. 각각. 박영수 전 특검은 도합 8억 원을 일단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. 검찰에 따르면.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대장동 사업 공모를 함께 준비했다는 진술 자료 확보, 박영수 전 특검 선거자금 수수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영장을 쳤습니다. 김관삼 변호사님,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. 구속 가능성이 크다. 네. 야, 그러면 누군가를 단죄했던 전 특검이 본인의 비위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례군요.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. 비위 혐의로. 특검이라는 위치가 국민이랄지 아니면 법적인 지휘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? 다른 혐의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.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기함하게 했었는데. 그때 이제 김수산업자와 관련해서 이제 뇌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특검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다. 근데 이게 특검을 지내신 분이 이제 할 얘기는 아니다고 봐요. 그냥 네. 법적인 판단 맡겨두면 되지. 이런 부분은 이제 언론에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박영수 전 특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. 그 당시 이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거든요. 그러면 이사회 의장이면은 금융기관에 이제 임직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우리은행을 대장동에 끌어들여서 헌수심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200억을 달라. 그거 서로 이제 이 얘기가 된 거죠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변협 회장이 출마했는데 또 3억을 받았어요. 이 3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받는데 단순한 선거 자금이 아니고 대장동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.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은행에서 이 성남의들이 참여를 못한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50억으로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. 근데 이 50억 축소된 것도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성남의들을 참여를 안 했지만 헌수심에 참여 안 했지만 1,500 정도 어떤 PF 대출 의향서를 가져온 대가로 이제 50억을 받기로 약속받았다. 이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. 그 과정도 보면 상당히 정말 굉장히 규모하다는 게 뭐냐면 또 5억 원을 받거든요. 근데 이 5억 원을 자기가 화천대유 증자로 참여를 해요. 그러니까 받은 돈을 다시 김만배 때 받은 돈을 다시 투자를 투자하고 하는군요. 그것도 50억 받기로 한단 말이에요. 야, 5억 받고 그거 투자해서 일종의 지분 비슷한 걸 확보하고 이제 50억을 받기로 한다. 그렇죠. 자기 돈은 이제 10원 한 장 안 들어간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딸이 또 뭐 아파트를 시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아마 수사기로 다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이고 증거로서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. 박 전 특검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겠고,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대장동 일당의 섭외력, 대장동 일당의 포섭력, 이거 하나는 정말 대단했군요.